안녕하세요. 범블한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정세가 아주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국장은 이렇게 결국 하향성을 면치 못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수세는 잠기고 매도세는 본물처럼 터지고 있는 건데, 역시 한국장은 금융시장을 기점으로 한 이 모든 자산시장의 해체와 재편이라는 구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지 코스피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본격적으로 부동산 전반으로 이 하락세는 바로바로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정말 기가 찬 건 통화 가치가 이 중국과 철저하게 동조화되어 있는 반면에 금융시장은 중국과 또 철저하게 배반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오늘 위안화는 달러 대비 약세장 뻘겋게 나왔으니까 파랗게 읽어야죠. 달러 대비 철저한 약세로 돌아선 위안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늘 환율 역시도 1370원까지 올라섰고요. 원화 역시도 약세장 최고점 1375원, 그러니까 환율이 정점에 있었을 때가 1380원 수준이었는데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단 얘기죠. 오늘 살짝 내려왔는데 그래도 1300원 초장까지 가던 환율이 위안화와 무한동조를 이루면서 1371원까지 찍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원화는 위안화와 같이 가는 사이인데 금융시장에서는 또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금융시장은 중국이 오늘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4.6%를 찍었습니다. 연간 5% 선상이라는 목표에는 비상이 걸렸지만 그래도 예상 전망치 4.5% 선은 넘어섰다는데 의의를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의 자본이 이 코스피를 우회해서 중국장 쪽으로 본격 이동을 시작하면서 코스피가 서서히 깔아앉기 시작을 했는데, 중국은 무너진 부동산 시장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300조라는 이 천문학적인 거금을 쏟아붓기로 결정을 하면서 새롭게 부양이라는 목표를 세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한국장은 이런 중국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 경기부양이라는 조짐이 보이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중국 장세죠. 외국 자본들이 국내 자본 곧바로 털어내고 중국 쪽으로 이동을 하는 바람에 오늘 금융시장은 그냥 고스란히 2600선 다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깨져버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원화에서는 악재는 악재대로 떠안고 있고 중국 경기 호재라는 부분은 튕겨내면서 오히려 국내 잠시 착륙한 외국 자본들이 서둘러 중국 쪽으로 급히 빠져나가는 이 호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반대급부의 악재를 양산을 하고 있으니 지금 국장이 거의 죽을 맛인 겁니다. 그러니 외국인이 오늘 4천억 넘게 매도를 치고 있는 거고 개인이 3,800억 정도로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5만 선에 머물러 있고 하이닉스가 오늘 완전히 뒤통수를 얻어맞고 있죠. 거의 4% 이상이 빠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이유로 중국 경기 회복이라는 청신호가 국내에서는 통화 가치가 동조화됨에도 불구하고 경기 국면은 완전히 중국의 정반대로 간다는 것. 중국이 회복이 되면 국내 자본시장은 그냥 고스란히 중국을 향해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자본들로 랠리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샌드위치 국면이라는 얘기죠. 결국 고스란히 한국장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난제인데 이게 빠른 해법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농축이 된 위기 상황의 피로도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고스란히 보여주는 문제와 너무도 닮아 있죠. 매도세는 거의 9만 건에 가까운 매물을 던지고 있으나 매수세가 거의 죽어버렸으니까 팔고 나가고자 하는 아우성이 그냥 아비규환 상태로 머물러 있는데, 매일 거래되는 양이 극도로 줄어버린 상황은 앞으로 5,000건 거래도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일주일에 500건 나올까 말까 한 증가세 보이고 있죠. 이제 이번 달도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전달 9월에 6,000건 정도의 거래량이었는데 곳에 반토막이 또 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부동산도 악재는 악재대로
부둥켜 안고 있는 거고, 최대 악재는 뭐 증시 상황하고는 뭐 똑같은 상황이고, 기본 자금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오늘만 해도 뭐 외국 자본이 중국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이 부동산 시장 역시도 대출 규제 때문에 집값을 치르기 위한 자금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다주택자들이 돈을 굴려야 하는데 전혀 뭐 이런 상황이 되지 못하는 바람에 뚝 하고 시장은 멈춰 서버렸다. 너무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세상에 뭐 동조화도 이런 동조화도 없을 정도죠. 그러니 어떻게 집값이 누구 돈으로 뭐 뻗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집값 오른다고 나오는 지표는 한 번쯤 강하게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기본 뭐 돈이 돌지 않는데 집값이 어떻게 올라가? 무슨 유령집이야? 그냥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가격인데, 이걸 다시 상승 보합이라는 말로 장식을 하는 것도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곡해된 관점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심하셔라. 2달 전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분위기에 묻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집값에 대한 이 곡해된 관점을 가진다는 건 완전히 이건 뭐 스스로 판단 미스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국내 성장 지표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정도로 산업 톱니바퀴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개인 자금 흐름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시중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금이 선순환될 수 있는 공급 진원지에서 이렇게 뭐 물이 말라가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 어닝 쇼크가 전 산업 전반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할 만큼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이번 뭐 기획재정부 경제동향보고서에서도 견조한이라는 단어를 빼버릴 정도로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의 역량이 상당히 뒤처지고 있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을 한 것도 이런 이유가 고스란히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대기업은 지금 거의 이렇게 초비상 상황입니다. 국대 기업들이 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비상등 깜빡이 켜고 차를 한 곳에 대놓고 정차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뭐 거침없이 1년 사계절 불철주야 산업 현장에서 말달리기를 했던 곳들이 서서히 그 가속을 줄이고 있다는 사실. 상당한 어떤 위기감의 반영이죠. 심지어 정차되어 있는 곳들이 뭐 또 속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고, 내년 대기업의 목표는 그냥 목표 상향, 달성이 주를 이뤘던 것과는 달리 생존이라는 화두를 띄울 정도로 생존 가치라는 가장 본능적인 산업 분야에서의 몸부림이 느껴질 정도로 사업 재편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뭐 전반적인 기업 성과, 실적, 뭐 엄청난 후진 기여를 넣고 있는 상황에선 금융시장이 뭐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코스피는 1년 365일 동안 방어에만 여념이 없는 수세에 몰린 장세를 오늘도 어김없이 보여주는 상황에선 자산시장인 부동산 현장이 뭐 어떻게 에메랄드 박아놓은 것처럼 반짝거리는 집값에 대한 절대 반지를 낄 수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어림 반푼어치도 없죠. 그냥 그렇게 설계가 된 대로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플랜인데, 이거 옛날에는 고스란히 먹혔던 스탠스였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잖아요. 고스란히 금융시장처럼 투과되는 실적과 실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리 뭐 그래프 이렇게 저렇게 꺾었다 해서 집값이 난데없이 오르고 보합으로 유지되고 절대 밑을 내려다보지 않는 가격 선상의 빨랫줄처럼 널려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람 불면 다 날아가게 돼 있죠. 아무리 호가라는 빨래집게 꽂아놔도 태풍에는 장사가 없다. 그냥 뿌리채 뽑힐 수밖에 없는 거고, 가격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장이 부동산 장이라는 거고, 아마도 기저의 위기감을 고스란히 모아 계산기 두드려 보면 이대로 가다간 가계부채가 폭발할 거라는 위기감, 눈을 가리지 않는 이상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세란 얘기죠.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설거지 해줄 이유도 명분도 없고요. 고점에서 대출 빵빵하게 받은 채로 고스란히 물리게 되면 이거 맹독보다 더 치명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관망하면서 유연하게 빠져나가셔야 된다는 얘기. 지금의 장세는 아주 꿈틀거리는 형국을 보이고 있지만 기승전 하락이라는 전형적인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고 있어서 앞대가리가 쓰러지면 고스란히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 자빠지는 궤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장세여서,
대단한 주의를 요하는 장세인 겁니다. 절대로 대출 소득 이상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폐가 망신할 수도 있고 집값은 기대만큼 돌아와주는 파랑새가 되어주지 못하죠. 희망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무너진 집값 부여잡고 절망의 한숨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 국토부에서 당초 디딤돌 대출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결국엔 디딤돌 대출 전면 중단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고요. 이거 거의 핵폭탄급 뉴스 아닙니까?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좋은 상품 아닙니까? 저금리 혜택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고, 그러나 최근에 주담대 규모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또 중심축 역할을 하다 보니까 대출 파일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엿보였는데, 이게 공론화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말들이 많았죠. 그래서 오늘 결국 디딤돌 대출 중단에 대한 결정은 24일에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결국엔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대출 폭증을 불러온 터라서 이마저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서 본격적인 규제에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24일에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공식적으로 엄청난 위기감을 불러오는 영역이고,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의 움직임이 멈춰버리는 진앙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공적인 대출까지도 이렇게 막히는 추세인데 어떻게 자발적인 자금이 혼자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동산 시장 집값 상황은 이런 기저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상당한 약세로 급변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의 상황 잘 돌아가는 판사리 지켜보시면 뻔히 해법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 판단 잘 하셔서 움직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코스피 장세는 중국 경기 부양과 성장률로 인해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자금이 돌지 않는 현상과 아주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걸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결국 부채 문제로 이 문제는 직결이 되겠고, 디딤돌 대출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는 위기 속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인데, 그만큼 가계부채 양상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 아주 커다란 위기감을 던져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집값 부분에 하향세 그대로 내리 찍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국과 동조화됐던 원화, 위안화 약세와 함께 내려가고 있고, 오히려 중국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성장률까지도 조금 상향 조정된 이 중국의 호재를 떠안지 못하는 지금 국내 금융시장의 하향세. 호재는 호재대로 튕겨내고 악재는 악재대로 부둥켜 안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의 현 상황이 앞으로의 집값이 어떻게 될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